지금 이 영상은 특히 50대 이후라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블루베리 하나만 제대로 드셔도 혈당, 혈관 기억력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잘못된 정보 하나 믿고 괜히 피해야 할 음식을 끊거나 더 중요한 습관을 놓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째, 블루베리의 대표 효능 3가지, 둘째, 많은 분들이 사실처럼 믿고 있는 상극 음식 3가지, 셋째, 같이 먹으면 시너지가 커지는 음식 3가지, 넷째,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섭취 실수 2가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 가지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건 우유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매일 먹는 방식, 씻는 방법, 보관 습관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나이와 어디 사시는지 한번 남겨주세요. 서울인지, 부산인지, 대구인지, 혹은 해외에 계신지 남겨주시면 비슷한 연령대 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도 서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중 가장 위험한 실수, 냉동 블루베리를 드실 때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그 습관은 맨 뒤에 따로 말씀드릴 테니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당뇨, 고혈압, 기억력 저하,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모님이 있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 두셔도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한때는 비싸고 특별한 과일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그런데 이제는 생과도 훨씬 접근하기 쉬워졌고 냉동 제품도 다양해져서 꾸준히 챙겨 드시기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정말 우선순위에 넣어야 할 과일을 고르라고 하면 블루베리를 꽤 앞쪽에 둡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년 건강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혈당이 조용히 오르는 것, 혈관이 서서히 굳는 것, 염증이 쌓이는 것, 그리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게 떨어지는 것인데요. 블루베리는 이 네 가지 축과 꽤 깊게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과장과 사실을 구분하는 겁니다. 요즘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을 끌어모으는 영상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채널은 블루베리와 우유를 같이 먹으면 독이 된다. 어떤 채널은 오이와 먹으면 영양이 다 파괴된다. 심지어 파인애플과 먹으면 위에 큰 무리를 준다. 이렇게 겁부터 주는데요. 건강 정보는 무서운 말이 아니라 근거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괜히 겁먹고 좋은 음식을 끊는 것이 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한번 커지면 식비 몇만 원 아끼는 수준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불안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베리의 첫 번째 핵심 효능입니다. 바로 항산화 작용입니다. 항산화라는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오히려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에너지를 만들고 면역 반응을 하고 숨을 쉬는 과정에서도 작은 불꽃 같은 부산물이 생깁니다. 이것이 활성산소입니다. 적당한 활성산소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게 너무 많아질 때입니다. 마치 주방에서 불이 조금 있는 건 요리에 필요하지만 불씨가 여기저기 튀면 집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 손상, 염증, 노화가 빨라지고 혈관과 장기에도 부담이 쌓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몸 안에서 과도하게 쌓이는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몸속에 쌓이는 녹과 찌꺼기를 줄이는 청소 인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베리류 섭취가 염증 표지나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된 지표 개선에 긍정적인 방향을 보인 보고들이 꾸준히 나와 있습니다. 물론 블루베리 한 컵 먹는다고 갑자기 젊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쌓이는 미세한 손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노년 건강은 큰 한방보다 작은 보호막을 매일 치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건강식품, 이름도 복잡한 보충제보다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이 더 꾸준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가 푸석하고 자주 피곤하고 몸 여기저기 염증 반응이 잦은 분이라면 블루베리를 매일 조금씩 넣어 보십시오. 거창한 변화보다 먼저 느껴지는 건 아침이 덜 무겁고
식후가 덜 처지고 입이 심심할 때 과자를 찾는 횟수가 줄어드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이런 누적이 노년의 건강 비용을 갈라놓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혈당 조절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당뇨를 통증이 없는 병이라 가볍게 여기는데 실제로는 아주 조용히 혈관과 신경, 눈, 신장까지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공사가 무너지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당이 높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높은 게 아닙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 내벽이 자극받고 미세순환이 나빠지면서 몸 전체에 부담이 누적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블루베리는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덕분에 식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블루베리 또는 베리류를 탄수화물 식사와 함께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반응이나 인슐린 민감성에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블루베리가 설탕처럼 바로 흡수되는 음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단맛이 있어도 몸에 들어와 작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달다고 다 나쁜 게 아니고 건강식이라고 다 마음 놓고 많이 먹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천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떡, 빵, 시리얼, 흰죽처럼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는 아침이라면 거기에 블루베리를 함께 넣어 보십시오. 단, 블루베리만 달랑 먹는 것보다 단백질이나 지방, 식이섬유가 같이 있는 조합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릭 요거트, 삶은 달걀, 견과류, 오트밀과 함께 드시면 혈당의 출렁임을 더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혈당 관리는 약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식사 구조가 절반입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는 밥심이라는 이유로 탄수화물 비중이 너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작은 조정이 실제로 큽니다. 세 번째 효능은 심혈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혈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 이유는 혈관이 결국 전신의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도로가 막히면 아무리 좋은 영양을 먹어도 전달이 안 되고 노폐물을 빼내는 것도 느려집니다. 오래된 수도관이 딱딱해지고 안쪽에 찌꺼기가 끼듯이 혈관도 나이가 들수록 탄력이 떨어지고 염증과 콜레스테롤 문제가 겹치기 쉽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런 병들은 한번 크게 오면 회복도 길고 비용도 큽니다. 무엇보다 삶의 자율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피 기능과 관련해 긍정적인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산화를 줄이는 방향, 염증을 완화하는 방향, 혈관 기능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줄 가능성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어렵게 보지 마시고 혈관 벽을 거칠게 만드는 자극을 덜어주는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물론 블루베리만 먹는다고 혈압약을 끊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도 식습관이 잘 받쳐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감정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십니다. 멀쩡하다가 아침에 한쪽 팔이 안 올라가고 말이 꼬이고 병원비와 간병 문제가 한꺼번에 덮치는 상황이죠. 실제로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은 그런 식으로 인생의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블루베리 같은 음식의 가치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런 큰 위험을 향해 가는 생활 습관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싸고 구하기 쉽고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많이들 관심 갖는 부분이 바로 뇌 건강과 기억력입니다. 치매를 예방한다, 완전히 막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블루베리가 뇌 건강에 우호적인 식품으로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뇌는 산소 사용량이 많고 그만큼 산화 스트레스에도 취약합니다. 쉽게 말해 열심히 일하는 엔진일수록 마모도 빠른 겁니다. 여기에 혈당 변동, 수면 부족, 혈관 문제, 만성 염증이 겹치면 기억력과 집중력, 판단력이 서서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베리류 섭취가 기억력, 인지기능, 신경염증과 관련해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이 뇌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신경 기능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요즘 단어가 바로 안 떠오르고 물건 둔 곳을 찾고 있고 예전보다 멍한 시간이 늘었다면 그때는 단순히 나이 탓만 하지 마십시오. 수면, 운동, 혈당, 식사, 약 복용, 수분 섭취까지 다 같이 봐야 합니다. 블루베리는 그중 식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카드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오해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짧고 분명하게 가겠습니다. 오해 하나, 블루베리와 우유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일반적인 식사 상황에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퍼졌을까요? 우유의 단백질이나 유당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막는다, 비타민 C가 깨진다, 이런 식의 설명이 붙습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하죠. 그런데 실제 인체 내의 소화 과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음식은 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와 장을 거치며 분해되고 흡수됩니다. 우유 속 카제인과 폴리페놀이 일부 결합할 수 있다는 이야기만 떼어내서 마치 영양이 모두 사라지는 것처럼 말하는 건 과장입니다.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택배 상자가 잠깐 묶여 있다고 해서 물건이 영원히 못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장으로 내려가면 다시 분해되고 체내 이용률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 식사 수준에서 블루베리와 우유 또는 요거트를 함께 먹는 조합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아침 식사 조합입니다. 실천 결론은 간단합니다. 블루베리 요거트, 블루베리 우유, 스무디, 그릭 요거트, 토핑, 마음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다만 설탕을 과하게 넣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상극은 우유가 아니라 과도한 당입니다. 오해 둘, 블루베리와 오이를 함께 먹으면 비타민 C가 파괴된다. 이것도 정말 오래된 건강 괴담입니다. 오이에 있는 특정 효소 때문에 비타민 C가 다 망가진다. 그래서 같이 먹으면 손해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 설명은 실제 인체 흡수 과정을 너무 단순화한 겁니다. 비타민 C는 형태가 바뀔 수는 있어도 몸에서 다시 활용될 수 있고 음식을 한 접시에 같이 두었다고 영양이 몽땅 사라지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블루베리는 비타민 C 하나만 보고 먹는 과일이 아닙니다. 항산화 성분, 식이섬유, 다양한 폴리페놀 자체가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오이 한 조각이 블루베리의 영양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샐러드에 오이도 넣고 블루베리도 넣었다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노년 식단은 겁내서 빼는 것보다 균형 있게 넓히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편하게 조합해 드시는 습관이 장기적으로 더 이익입니다. 오해 셋, 파인애플과 같이 먹으면 위산이 과하게 분비되어 몸에 무리가 간다. 이것도 근거가 약합니다. 둘 다 산미가 있는 과일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양으로 먹는 과일, 조합이 위를 망가뜨리는 독한 조합처럼 말하는 건 지나친 자극입니다. 물론 평소 위염이 심하고 공복에 산이 강한 과일을 먹으면 속이 쓰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블루베리와 파인애플의 상극 문제라기보다 개인의 위 상태와 공복 여부의 문제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건강정보에서 가장 위험한 건 개인의 민감한 사례를 모든 사람의 절대 규칙처럼 퍼뜨리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유, 오이, 파인애플 이 세 가지를 블루베리와 함께 먹는다고 해서 독이 되거나 영양이 다 사라지거나 큰 부작용이 생긴다는 식의 말은 과장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많이 먹는 양, 지나친 당 추가, 공복에 속이 예민한데 무리하게 드시는 습관, 씻지 말아야 할 제품과 씻어야 할 제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이런 부분이 훨씬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3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이 조합은 맛도 좋고 실용성도 높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수분이 빠져 있어 단백질 함량이 높은 편이고 포만감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빵 한 조각, 커피 한 잔으로 대충 끝내는 분들에게 훨씬 좋은 대안이 됩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 그리고 요거트에 들어있는 유익균이 만나면
장 건강과 혈당 안정 측면에서 꽤 괜찮은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패턴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해를 깨고 쉬운 비유로 이해하고 연구 방향을 확인하고 실천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릭 요거트와 블루베리 조합이 좋은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블루베리만 먹으면 배가 금방 꺼질 수 있지만 단백질이 함께 들어오면 소화 속도가 완만해집니다. 그러면 식후 허기가 줄고 군것질도 덜하게 됩니다. 연구에서도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함께 있는 식사가 혈당 반응을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향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실천은 이렇습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 한 줌, 계피 조금, 견과류 조금. 이것만으로도 꽤 균형 잡힌 한 끼가 됩니다. 값비싼 건강식이 아닙니다. 비로레가 집에서 바로 되는 조합입니다. 두 번째 좋은 조합은 오트밀입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트밀의 핵심은 베타글루칸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에서 물을 머금고 젤처럼 되면서 소화와 흡수를 천천히 만듭니다. 비유하면 자동차 속도를 갑자기 올리지 못하게 하는 완충 장치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이 급하게 치솟는 걸 완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블루베리와 같이 먹으면 과일의 단맛을 즐기면서도 전체 식사의 혈당 균형을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오트밀과 블루베리 조합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은 단순히 소화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면역과 염증, 심지어 기분과도 연결됩니다. 요즘은 장이 두 번째 뇌라는 말도 많이 하죠. 장내 환경이 무너지면 염증성 상태가 커지고 변비나 더부룩함뿐 아니라 전반적인 컨디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트밀의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블루베리의 폴리페놀은 장내 미생물 환경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천법은 간단합니다. 설탕 든 즉석 오트밀 말고 가능한 한 당이 적은 오트밀을 고르시고 블루베리와 함께 드십시오. 여기에 삶은 달걀이나 두유를 더하면 더 든든합니다. 세 번째는 치아씨드입니다. 치아씨드를 물에 불리면 젤처럼 변하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식품 정도로만 아시는데 사실 식이섬유와 오메가3 지방산을 보충하는데 꽤 유용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치아씨드의 지방산, 식이섬유가 함께하면 염증 완화와 포만감, 장운동 측면에서 좋은 조합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배변이 불규칙하고 오후만 되면 단 것이 당기고 저녁 폭식이 이어지는 분들은 이런 젤 형태 식품과 과일, 단백질을 조합한 아침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물론 치아씨드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과하게 넣으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티스푼으로 소량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실천 예시는 이렇습니다. 무가당 요거트에 불린 치아씨드 한 스푼, 블루베리 한 줌, 견과류 조금. 아주 단순하지만 혈당, 포만감, 장 건강을 한 번에 챙기기 좋은 구성입니다. 부모님 식단도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비싼 보약보다 매일 지킬 수 있는 조합이 훨씬 강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섭취 실수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입니다. 블루베리가 좋다고 해서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겁니다. 건강식도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과일 전체 섭취량을 식사 구조 안에서 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하루에 한 줌 정도, 대략 20알 안팎을 꾸준히 드시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한 번에 몰아먹기보다 나누어 드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침에 조금, 간식으로 조금, 이렇게요. 블루베리의 장점은 폭식이 아니라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실수는 냉동 블루베리를 무조건 바로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실제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냉동 제품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제품 포장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식품 유형이 농산물로 되어 있으면 세척 없이 냉동된 경우가 있어 씻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과체 가공품처럼 세척과 가공이 끝난 형태는 바로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구분을 전혀 안 보고 그냥 드신다는 겁니다. 건강 챙기려고 먹는 과일인데 가장 기본적인 위생 기준을 놓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추가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해동되기 시작하면 미생물 번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한번 녹인 것은 다시 얼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씻을 때도 물에 오래 담가두지 마십시오.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수용성이라 오래 담가두면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오래 불리지 말고 흐르는 물에 가볍게 손으로 살살 저어주며 짧게 씻는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지식보다 이런 사소한 정확성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는 가능하면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있는 식품과 같이 드십시오. 왜냐하면 과일을 단독으로 먹었을 때보다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 변동도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식빵과 잼만 드시던 분이라면 그 잼 일부를 줄이고 블루베리와 그릭 요거트를 더해보세요. 혹은 흰죽만 드시던 분이라면 소량의 블루베리와 삶은 달걀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바꿔보십시오. 이런 조합은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결과가 누적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비싼 것보다 오래가는 방법, 복잡한 것보다 내일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혹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혈압약도 먹고 있고 당뇨약도 먹고 있는데 과일 하나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맞습니다. 과일 하나로 인생이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는 분일수록 생활 습관의 미세한 개선이 더 중요합니다. 약은 바닥을 받쳐주고 식사와 수면과 활동은 위에서 흔들리는 폭을 줄여줍니다. 블루베리는 그중 가장 부담이 적은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맛이 있어야 오래 갑니다. 건강식이 맛없고 불편하면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블루베리는 그 점에서 유리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혈당 조절, 혈관 건강, 뇌 건강 측면에서 노년층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우유, 오이, 파인애플과의 상극설은 과장된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그릭 요거트, 오트밀, 치아씨드 같은 식품과 함께 먹을 때 실용적인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올바르게 씻는 법과 보관법까지 신경 써서 드시는 것입니다. 50대 이후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작은 선택이 오랫동안 쌓인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도, 혈관도, 기억력도, 염증도 처음에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아프고 나서 바꾸면 늦고 병원비와 회복기간, 가족의 걱정까지 한꺼번에 옵니다.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식탁에서 조용히 바꾸기 시작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냉동 블루베리 한 봉지, 무가당 요거트 하나, 오트밀 하나. 이 정도면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비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습관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댓글에 나이와 함께 평소 블루베리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우유에 갈아 드시는지, 요거트에 넣는지, 그냥 드시는지, 냉동으로 드시는지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연령대별로 더 실용적인 조합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블루베리를 드시는데 괜히 우유랑 먹으면 안 된다고 걱정하셨던 분들은 오늘 내용 꼭 공유해 주세요. 이런 잘못된 정보 하나가 괜한 불안과 불필요한 제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정보를 더 정확하게 검증해서 전해드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이런 영상은 한 분이 알고 끝나는 것보다 가족 단톡방에 한번 공유되는 것이 훨씬 가치가 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노년 건강에 꼭 필요한 음식, 영양, 생활 습관을 과장 없이 하지만 실천은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